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사, 불평, 설명, 변명, 농담, 충고, 하루 내내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 정말로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저녁이 되어 하루를 돌아볼 때 후회되는 말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했던 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 괜히 하지 말걸 싶었던 말들, 이런 말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상대 마음에 깊은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창가에 앉아 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해가 집니다. 구름 사이를 타고 붉은 노을이 번지고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 역시 지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평생 많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고,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든 술자리든 집이든 늘 당당히 말하고 내 생각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한 저녁, 노을 아래 앉으니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인 건 말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설득보다 더 깊은 건 침묵 속의 이해였고, 진정한 위로도 다정한 손길과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에 대하여, 그리고 조용히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나이 든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말보다 깊은 인생의 교훈에 대해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을 잘하는 법, 설득하는 법, 당당하게 말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침묵할 때가 언제인지, 조용할 때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함께 이 고요한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말이 점점 줄고 마음이 깊어지는 이 인생의 후반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잘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잘 말해야 인정받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고 배웠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옳다고 믿는 말, 내 경험이 녹아있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곧 다정한 관계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다르게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겐 반드시 허물이 많고 함부로 말하는 이는 자기 손해를 부른다. 책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깊은 뜻일까 싶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던 나는 입으로 운을 바꾼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선명히 알게 됐습니다. 30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경험이 옳다고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실적을 쌓았고 내 판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후배 하나가 의견을 냈는데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친구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계속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자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자네, 이 일을 몇 년이나 했나? 나는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업무를 해왔다네.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 아냐.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멈췄습니다. 결국 나의 의견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내 곁에서 그 후배는 떠났습니다. 그를 대했던 내 언어가 상대의 존중을 빼앗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을 앞세우지 말라. 말은 칼날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상처를 남긴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한 실감이 되어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내가 이기려는 말을 내뱉고 났을 때 상대가 내 곁을 떠나는 걸 더 늦게 배웁니다. 그러고 보면 정약용 선생은 실제 인생에서 수도 없이 모함과 유배, 관직 박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던 분입니다.
정치 논쟁에서 권력을 겨누는 일이 목숨을 건 일이던 그 시절, 선생은 스스로 언어를 조절하며 오히려 아랫사람들을 경청하고 모진 억울함도 침묵으로 견디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의 경험과 다산 선생의 생애,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기려는 말로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사이도 비슷했습니다.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나는 가족들에게 더 쉽게 가시도 친 말을 했습니다. 아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버지라서, 남편이라서, 가족을 위한다는 내 명분 아래 나는 내 생각만을 밀었습니다. 내 진심은 사랑이었지만 그 방식은 내 안의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말로 변환된 것뿐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족에서야말로 언어를 다스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 가까운 사이의 말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다산 선생 역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을 절제하며 언제나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아이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기를 권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아들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가 원하는 그림 그리는 일 대신 안정된 미래를 설득했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아이가 내게 다시 그림 얘기를 꺼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은 내 생각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들어주는 말임을.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 자식이나 아내의 인생에 조언해 주려 애썼던 내 모습이 알고 보면 상대에게는 그저 존중받지 못한 채 밀려난 느낌만 주었다는 걸 이제는 선생의 경험과 내 기억이 함께 말해줍니다. 사람 사이의 상처는 날카로운 한마디에서 온다. 말할 때마다 2번 생각하라. 정약용 선생의 이 말은 내 가족, 내 삶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누구나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사회적 소속이 줄어들면 어느 순간 말할 상대가 사라지고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아침, 집 안의 고요함은 처음에는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려고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놓고 심지어 혼잣말까지 합니다. 사실 침묵이 두려웠던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공원에 나가면 누구에게나 말을 겁니다. 옛날 정치 이야기, 사는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일상까지라도 누군가와 나누고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나이 들어서야 직시하게 됩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의 인생을 떠올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유박해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딴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권력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멀리 떨어진 곳, 외롭고 고단했던 그 시절의 선생은 원망과 변명을 내뱉는 대신 침묵과 기록을 택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당시 아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남았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다. 남이 내 뜻을 몰라도 괜찮다. 오히려 침묵하게 되면 그 깊은 생각이 저절로 드러난다. 지금 와서 나는 그 의미를 벽처럼 느낍니다. 남이 몰라주는 시간, 듣는 사람 없는 시간도 내 존재와 삶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생은 이러한 침묵의 시간에 저술, 공부, 자기 성찰에 몰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기만의 중심을 세울 기회가 됩니다. 또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듣는 사람은 더 깊이 이해한다. 회사에서도 가족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조급할수록 상대를 설득하려고만 했지 사실은 진짜로 듣는 적이 많지 않았던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학문 역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마음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애써 다가가거나 굳이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필요할 때 한마디,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 속에서 상대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투지 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시간도 마음도 쓰지 않도록 하라. 인사는 나누되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종종 남을 설득하려다 실망하고 내 속을 더 지치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다산 선생 말씀처럼 진짜 가치 있는 대화는 시간과 상대를 가려서 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경계도 세우는 것이 내 평정심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압니다. 침묵은 공포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을 줄였을 때 내 생각에 공간이 생겼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위의 소리까지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 정약용 선생의 말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행복까지 맡기는 꼴이다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침묵을 겪으면서 나는 진짜로 나를 존중하는 법, 성급하게 배우기보다 이해하는 법,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정약용 선생의 삶과 나의 경험 모두로부터 배웁니다. 은퇴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매일 같은 시각에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말의 힘이 아니라 침묵과 관찰의 힘이었습니다. 공원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분도 있고 조용히 주변을 지켜보는 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역시 말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고요하면 덕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억울함이 많았지만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말해 그 한마디가 울림을 가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공원 풍경도 그렇습니다. 공원에 두 노인이 있습니다. 한 분, 김 씨는 늘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정치 이야기, 요즘 젊은 세대, 경제 걱정, 뭔가 늘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맞아요. 세상이 왜 이러죠? 그러게요. 힘듭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김 씨가 오면 일부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볼 일 있어서요.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해서. 그렇게 김 씨는 어느새 혼자 남았습니다. 그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반면 옆 벤치 박 씨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웃으며 인사만 건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박 씨 곁으로 모입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쩐지 편안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 많은 이보다 고요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말이 많은 이 곁에서는 피로해지고 긴장하지만 고요한 이 곁에서는 쉼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품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내와 감정을 쉽게 표출하기보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조용함이 품격이 됩니다. 이쯤에서 선생의 침묵 철학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 본인은 험난했던 조정 생활, 반복되는 모함과 유배, 끝없는 억울함에도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답하라. 때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다. 고 설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듣지 않을 사람에게는 더 큰 오해와 다툼만 쌓일 뿐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자주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내세우는 이들은 결국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나는 이것이 내 젊은 시절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 했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진정 값진 배움과 변화는 조용히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수를 줄일 때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 진짜 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진 일이다. 귀를 여는 이, 마음을 여는 이 된다. 얼마 전 오랜 친구가 인생의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에서 모두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라. 슬퍼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앉아서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맙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있어주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죠. 슬픔 앞에서는 말을 아껴라. 침묵이 가장 깊은 위로다. 요즘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배웁니다. 예전엔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하고 훈계하던 내가 이젠 그냥 곁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손주는 오히려 먼저 말을 건넵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내가 말을 아끼면 손주는 더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고 싶거든 말을 줄여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훈계는 관계를 멀게 하고 경청은 관계를 가깝게 한다. 이 모든 경험 끝에 알게 된 건 말하기 이전에 먼저 듣고 듣기 이전에 먼저 느끼고 그 속에서 사람의 본질과 관계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말로 다가가기보단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신뢰를 줍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고 존경받는다는 삶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침묵, 경청, 관찰의 태도가 회사, 친구, 가족, 손주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걸 배우니 내 삶의 전보다 훨씬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교훈을 조금 더 삶 속에서 실천하며 침묵은 덕을 지키는 방패란 말이 결코 철학적인 미사여구가 아님을 직접 체험하게 됐음을 오늘도 느낍니다. 은퇴 이후 나에게 가장 두려웠던 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혼자만의 시간, 침묵의 고요였습니다. 40년 넘게 해왔던 일, 매일 반복되던 일정, 쉴 틈 없이 흘러가던 언어와 관계의 그물에서 벗어나니 정적이 마음 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잠시라도 고요한 틈을 내지 않으려 애썼으니까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 정체 모를 초조함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외딴 유배지에서 가족, 벗, 관직, 모든 관계와 단절된 채 홀로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선생은 하루의 시작과 끝, 가장 고요한 새벽과 저녁에 자신의 마음과 진지하게 마주했다고 여러 차례 기록에 남겼죠. 정약용의 일기와 편지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은 오직 나만의 시간이다. 이때 마음을 일으키면 하루의 작은 흔들림에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나 역시 그 말씀을 따라 새벽이나 늦은 밤에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빨리 끝나기만 바랐던 이 시간들이 점점 내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고요의 시간에는 세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내면을 비추고 반성하는 과정. 오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 욕심에만 이끌리지 않았는지, 실수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시간과 거리를 두고 돌아봐야만 제대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 타자와 세상의 소리 휩쓸리지 않는 중심을 기르는 훈련.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나를 만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공부다. 셋째,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힘. 계속 외부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잊고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신의 하루를 다시 배치했고, 해야 할 일, 할 수 없는 일, 미룰 일을 구분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심경이라는 고전과 자신의 일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써준 편지에서 정약용 선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친구로 삼아라는 조언을 반복합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어울리는 시간 못지않게 온전히 혼자 고요하게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일상의 루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고요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은지,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관계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일은 조금 더 중심 잡힌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를 친구 삼았던 덕분에 유배라는 인생 최고의 시련을 자기 성장과 공부의 시간, 제자 양성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도 혼자 있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자주 슬퍼진다고 솔직히 썼지만 바로 그때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독한 시간은 약점이 아니라 성찰과 단단함,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선물입니다. 나 역시 이제 처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고 그 고요함 덕분에 내면의 평온,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감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으면서 이제 나는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처럼 내 삶의 대부분은 직장, 가족, 친지, 친구와의 관계로 채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의 수보다 그 깊이가 몇 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은 진심과 신뢰에 있다. 진심이 빠진 관계는 어느 순간 바람에 흩날리고 신뢰가 없다면 근본부터 무너진다. 선생은 또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내가 받으려고 하는 만큼 내어줄 수 있고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겉으로 잘 보이고자 꾸민 인연이나 생색내는 배려는 오래가지 못하며 행동, 말투, 몸짓까지 위선이 섞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단호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 젊은 시절엔 여기저기 얼굴을 넓히는 게 능력이자 인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 인맥, 명함. 그런데 은퇴 이후 남은 2년 중 진짜 내 옆에 있어주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심 없이 맺은 관계는 상황이 좋을 땐 입 안에 혀처럼 붙었다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떠난다. 이 명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친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진심과 평소 처신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는지,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지, 정직하게 사는지, 이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시간이 흘러 자연히 드러나나 평소 말보다 또 실제 행동과 관계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족 관계 역시 본능적인 사랑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본능적 사랑, 자식의 애착은 의로 다스려야 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노력으로 쌓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식에게는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만 앞서면 진짜 중요한 일을 잃고 결국 아이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 경우도 자식에게 아버지 노릇,
옳고 바른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 아래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가치만 강조하다가 아이 속마음을 한참 뒤에야 듣게 되는 경험을 했죠. 관계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일상 속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제서야 체감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결코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진심이 되고 생색을 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덕은 다 재가 되어 날아간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 그래서 선생은 항상 조용히 행하고 굳이 과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겉모습만 맞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남은 소수의 인연,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서 내 진심을 이해해주는 한두 명이 내 인생 후반부에야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법에 대해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공자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이 서의 정신은 먼저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진짜 교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후반, 누군가 내 인생을 온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내가 조금 더 진심으로 대해주고 생색내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곱씹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적더라도 누구와도 다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조용히 내 역할을 다하고 내 사람 한두 명 곁에 남기며 진심과 실천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진짜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후 내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인생의 후반부, 즉 노년의 시간이 오히려 완성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다. 노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진정한 과정이다. 실제로 다산 선생의 노년은 놀랍도록 활기차고 치열했습니다. 18년 유배를 끝내고 고향 마제로 돌아온 뒤 여생의 대부분을 저술, 학문과 실천의 균형에 몰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덕이 붙어야 하며 말 한마디에 평생 쌓은 품격이 무너질 수도 있다. 말은 곧 인격이고 인격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주변을 보면 오래 만난 사람일수록 서로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짧은 인사 한마디,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 안에 수십 년 세월의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1000마디의 변명보다 진실의 품격과 침묵의 무게를 택했습니다. 오래 참고 드러내지 않으며 자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말에만 힘이 실린다. 그는 유학자인 동시에 현실 개혁가였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백성, 자식, 제자, 동료, 나아가 낯선 이에게도 인간답게 실천하는 삶, 곧 수기치인 자기 수양과 남을 위한 실천, 그리고 그 근거에 인, 효, 제, 자를 놓았습니다. 실천과 품격, 침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효심과 우애, 자비와 정직, 그리고 무심한 선행, 특별한 선행을 바라지 않는 행동이 쌓여야 노년의 진짜 완성의 맛을 본다며 단순히 마음만 착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조용히 다하고 필요 없는 자랑은 감추고 남에게 과시하지 않는 절제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값어치라고 했습니다. 늙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과 딸에게 내려주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다산 선생은 더 많이 갖춘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더 많이 침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말수는 줄고 행동이 늘고 과거의 실수와 남긴 말에
무게도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다사는 한평생 덕을 쌓고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일수록 마지막엔 침묵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세상을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는 여유로운 미소에 이른다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내 삶을 돌아봐도 젊음의 시절, 말과 행동이 의미 있었던 친구들과의 인연은 내가 무언가를 베풀 때보다 서로를 조용히 인정하고 침묵 속에 함께할 때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완성하고자 했던 덕, 인, 실천, 품격, 그 모든 것을 남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한두 사람에게만 조용히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혜는 자기를 채우는 일, 수양과 침묵으로 완성되는 자기 확신입니다. 노년의 평온과 삶의 완성은 결코 혼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킨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야말로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철학이 가장 또렷이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부를 단순한 생계 공동체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집안이라는 작은 사회의 공동 경영자라고 봤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가부장적 관습을 뛰어넘어 남편이 집안일을 당연히 분담해야 하며 아내의 심리적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 곧 가정 전체의 평안을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이란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 집이 든든해야 밖에서 더 용기를 낼 수 있다. 정약용은 집안일 분담,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작은 칭찬 한마디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서로 책임지는 자세, 배려와 실천이 있어야 파트너십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생은 또 말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외부에서 드러내지 마라. 비교하고 흉보는 순간 가정의 기둥이 흔들린다. 평생을 함께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을 때 그 속상함을 밖에 내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평과 비교, 험담이 쌓이면 신뢰라는 기둥 자체가 균열이 가고 사랑의 온도마저 식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의 시선보다 집 안에서의 존중과 예의, 특히 상경협인, 서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는 원칙을 부부 관계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 상대의 허물을 농담 삼아 넘기는 습관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나 역시 젊어서는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순간의 불만이 쌓이면 말이 곧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선 말이 적을수록 우리 사이가 편안해지고 서로의 표정과 눈빛, 함께 걷는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가장 깊은 교감이 되었죠. 정약용 선생은 실제로 유배지에서도 아내인 홍 씨에게 여느 때보다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 보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의 노고와 마음 씀씀이를 때때로 돌이키며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그 짧은 말이 가장 큰 사랑임을 강조했습니다. 말보다 실천, 목소리보다 작은 배려, 그리고 긴 설명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짧은 눈맞춤과 웃음. 정약용 선생의 부부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관계와 신뢰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동반자의 힘, 침묵과 존중으로 쌓아올린 신뢰, 그리고 세월을 넘긴 부부만의 조용한 애정. 나란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알아채는 그 시간. 오히려 말이 부족한 침묵이 평생 쌓은 사랑의 무게라는 것을 노년에 이르러서야 실감합니다. 이제 인생을 다시 돌아봐도 소란이나 경쟁, 비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평온. 그게 바로 노년, 가정, 사랑의 완성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젊은 시절 우리는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때로는 더 많이 말하고 설득하고 이기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확신 있는 사람,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더 빨리 인정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약용 선생의 깊은 경구가 진정 무엇을 뜻했는지 절감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억지로 미스터리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불필요하게 내 속을 다 드러내지 않고 감정이나 생각을 함부로 말로 풀어놓지 않는 절제와 내면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니다. 속을 쉬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중심이 뚜렷하다. 쉽게 마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관계를 오래도록 안전하게 이끌 수 있다. 그런 사람 곁에 가면 상대는 나의 판단, 비판, 훈계, 자기 자랑을 들을 걱정 없이 그냥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마음이 단단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 곁에 자연스레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실제 사회와 조직, 가족을 돌아봐도 조용하되 필요한 순간에 단단한 의견을 내는 사람, 말이 적어도 경청하며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은 위태롭다. 모든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이는 결국 좋은 충고도 깊은 신뢰도 얻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침묵과 절제는 불신의 무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 상대의 마음 속 깊이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왜 조용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가? 첫 번째, 침묵은 신뢰를 만든다. 생각을 다 말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오히려 더 진실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청은 존중을 만든다. 조용한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절제는 관계를 단단하게 한다. 불필요한 자기 주장, 자랑, 비판에서 거리를 두면 오래도록 신뢰가 축적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원망도, 억울함도, 자신의 답답한 속마음도 누구에게든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묵과 기록, 그리고 단단한 내면으로 자신을 지키며 결국 평생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함은 결코 약함, 소심함, 패배가 아닙니다. 진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침묵과 절제, 단단함이 곧 내 존재와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한 무기임을 정약용 선생의 말과 삶이 증명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시대와 공간을 넘어 언제나 귀하게 대접받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 오늘 당신의 인생에 깊이 새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